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진행을 맡은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1,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나 퇴직 이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요즘 건강하면은 신체적인 건강 외에도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을 보면 치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죠. 오늘은 치매안심센터의 홍종석 팀장을 모시고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 치매 친화사회에 대해서 강연과 좌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와 관련된 상담과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치매 전문 사회복지사 홍종석입니다. 오늘은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일명 치매 친화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 얼마 전 일본에서 예전에 이제 치매로 엄청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치매가 있어서 불편은 한데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조금 더 고령화가 빨리 시작되고 치매 인구도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치매관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2012년 2월 5일에 시행이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공생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인지증 기본법이라는 것이 2024년 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치매와 관련된 치매관리법, 일본은 인지증 기본법이라는 것이 각각 나라의 치매와 관련된 법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질병과 관련된 법은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치매, 하나는 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가 질병에 관련된 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치매에 대해서 좀 더 무섭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치매는 무섭지만 검사는 받기 싫어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보통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에게 말씀하거나 주변에서 어르신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럼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내가 치매기가 있어 보여?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나 건강해.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물론 좀 치매가 걱정돼가지고 스스로 이제 검사를 받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치매 검사가 그동안 좀 걱정이 됐기 때문에 좀 스스로 받아보겠다 혹은 주변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했을 때 안 그래도 나도 좀 걱정됐는데 건강관리 차원에서 좀 받아보고 싶어요 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매 검사를 안내를 했을 때 다른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차원의 권유와는 다르게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전국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안내하는데 많은 주민이 치매 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과 함께 본인은 굉장히 멀쩡하기에 필요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고 화를 내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얼마 전 본 TV의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서 치매는 완치할 수 없는 약이 아직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치매에 걸리면 치료받지 않고 그냥 죽을 거라 이 치매 검사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상담 과정에서 유명한 사람이 알려준 치매 예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매일 실천하기 때문에 매일 치매약도 챙겨 먹고 치매 예방약도 챙겨 먹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본인은 치매 검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치매 검사를 안내했을 때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이 아마도 그분께는 이런 생각으로 들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라는 그 말이 그분께 이렇게 얘기를 들린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TV나 영화에 나오는 치매 환자처럼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스스로는 올바른 판단도 어려워 보여서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하루빨리 치매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 당신이 평범하게 누리던 일상생활을 안전을 위해서 통제하고 못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많이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을 때 많이들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매 검사를 안내하는 것은 본인이 치매 환자로 의심되는 것이고 치매라는 병에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상담 중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는 합니다. 치매 검사를 받기 전에는 내가 이제 엄청나게 떨려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검사 중에는 수시로 어때요? 괜찮아요? 나 이제 치매가 나오면은 정말로 큰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곤 하십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전국 256곳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검사를 진행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정부 사업인데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간단한 문답 테스트인 치매 선별 검사로 더 정밀한 검사의 필요성을 찾고 있으며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분에게는 두 번째 검사인 진단 검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간단한 문답 테스트인 선별 검사를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오고 검사를 위해 치매 안심센터에 찾아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한 끝에 여기를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정말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한번 오늘 와야지 하고 친구랑 가족이랑 또 주변 사람들이랑 왔다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치매 검사 결과 기준 점수보다 높게 나오면 정상으로 판정됐다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치매 기초 검사 결과 기준 점수보다 낮게 나온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검사의 필요성을 안내를 드리곤 합니다. 이게 바로 치매 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판정받아서 두 번째 검사인 진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정밀한 검사의 필요성을 본인도 느꼈다면서 진단 검사를 흔쾌히 안내받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는 하십니다. 내가 평소에 집중을 잘 안 해서 검사 결과가 안 좋나 보네요. 이거 검사 다시 한번 해봐요. 제가 많이 안 좋나요? 우리 애들한테 알리면 절대 안 돼요. 애들은 바빠요. 뭐 이런 엉터리 검사가 무슨 치매 검사야? 그딴 거. 이제 그딴 거 다음 검사 필요 없어.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정밀한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은 이제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혹은 정밀한 검사를 위해 가족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은 가족, 특히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 혼자 오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자녀들이 생계로 바쁘고 힘든데 당신까지 치매로 아프면 안 된다면서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에게 치매는 불치병이 아닌 85세 이상 2명 중에 1명일 정도로 흔한 병이며 치매로 진단을 받아도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치매가 있어도 끝까지 지금처럼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권리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치매 검사를 거부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치매가 걱정될 때 가장 올바른 대응법은 정확한 치매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와 병원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담은 전국 보건소 치매센터와 혹은
1899-9988이라는 치매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99-9988 이 번호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보건복지부 치매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어요. 바로 치매가 걱정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올바른 대응법으로 이렇게 치매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치매 검사를 권유하면은 버럭 화를 내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좀 문제가 있어요. 최근 자꾸만 약속을 잊어먹고 집 비밀번호도 잊어먹어서 못 들어올 뻔한 적도 종종 있고 지난번에는 평생 다니던 교회도 가는 길을 잊어먹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실종 신고 후에 겨우 찾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가 저희는 이제 걱정이 돼서 치매 검사를 받게 하고 싶은데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해갖고 도저히 모시고 오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치매 검사를 좀 받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담들이 굉장히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오곤 합니다.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 복지 서비스 대상자, 장교양 서비스 이용자가 치매로 추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치매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모시고 오려고 해도 정작 검사가 필요한 당사자께서는 완강히 거부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치매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완강하게 치매 검사를 거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분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검사는 본인보다 가족이나 주변에서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방을 위해서 건망증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면서 권유합니다. 세 번째,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장애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66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유를 합니다. 이 기본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치매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되고 그 안내를 받고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서 기본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배우자에게 치매 검사를 받고 싶으니 같이 가자고 부탁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당신이 좀 치매가 의심되고 당신이 조금 예전보다 달라진 것 같으니까 치매 검사를 좀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좀 치매 검사를 받아보고 싶고 내가 최근에 좀 TV나 이런 걸 봤더니 걱정이 돼서 좀 저랑 같이 가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부탁을 받으신 분께서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하면서 그때 같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최근에 제일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사 비용을 혹시라도 걱정하는 것인지 검사자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돼요. 아까 이제 검사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검사에 대한 비용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치매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괜히 돈 들어가고 하니까 뭐 나이 들었는데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고 혹시 부모님이나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 보건소에서 검사 비용 지원해 준대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검사를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고령자께서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명심을 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치매 검사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본인이 스스로 원한 경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에서 권유해갖고 받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았는데요. 평생을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온 어르신에게 치매 검사를 권유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당신이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들었으니 치매로 진단받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를 받게 해야겠다는 이유로 행동을 통제하고 치매 검사를 강제하려고 한다면 관계는 더욱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며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찾아와 당신은 정말로 치매가 의심되니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 라고 하면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치매 상담과 검진을 지속해서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바는 치매 검사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이제 검사 결과가 크게 나쁘지 않게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치매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본인은 정상이라면서 거부하는 분들은 또래와 비교하면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청력장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혼자서 찾아온 어르신에게 그분께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결과를 부정하면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혹은 보호자 같은 자녀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혼자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자녀가 바쁜데 괜히 자녀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당신의 건강으로 인해 자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검사 결과의 부정과 혼자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일을 하는 시간에는 바빠서 전화도 받지 못한다면서 전화도 걸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괜히 자녀에게 전화해서 혹여나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지는 않을까, 혹여나 당신 때문에 자녀가 걱정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 조기에 진단을 받아 중증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현재 상태를 가족에게 알려야 함께 다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을 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조금씩 시간을 내서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교류를 하다 보면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을 믿고 편하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부모님의 치매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족이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의 진심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천천히 이해하고 노력을 한다면 결국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가 아니에요,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인 줄 알고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니까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 다음으로는 달라진 환경과 사회활동의 축소, 다음으로는 우울증,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나 기초선별검사를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먼저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인 경우에는 보통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청기를 지원받아서 이제 청각장애로 진단받아가지고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은 난청이 있지만 이 보청기가 좀 더 내가 나이가 들거나 내가 뭔가를 불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는 상대방도 이분이 뭔가 이전보다 대화도 어렵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세요. 자연스럽게 사회활동까지 축소가 돼버립니다. 어르신 당사자께서도 예전보다 난청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피하고 불편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TV만 크게 틀어놓고 그 가만히 계시는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가족들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좀 더 줄어들고 간혹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나도 화가 나고 상대방도 화가 나니까 화도 내시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회활동 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는 이제 음성 증폭기 같은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가족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는 청각장애가 의심될 수 있으니까 이비인후과 등을 통해 가지고 청각장애 검사도 받아보고 난청 검사도 받아서 이제 보청기 지원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전처럼 사회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라진 환경과 사회활동 축소인데요. 배우자의 사망이나 혹은 자녀들이 예전보다 이제 사회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진 것 같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사회활동이 축소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마음의 우울증으로 오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치매 위험성으로 높아져서 인지기능 장애까지 오기도 하십니다. 특히 이 우울증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노인성 우울증은 좀 많은 분들에게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우울감이 높거나 상대방에 느꼈을 때 우울감이 이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우울증 검사, 노인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초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거는 기초검사를 통해서 이분은 좀 정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가족들이 보셨을 때 함께 24시간 또 계속 살아가는 가족들이 보셨을 때 이전보다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치매 검사를 통한 치매 안심센터에 말씀을 드리거나 병원 측에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치매 예방약 먹으면 치매 안 걸려요 라는 상담인데요. 이거 정말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나 주사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치매 예방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성분의 이 약인데 이것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의약품을 말하거나 혹은 두 번째로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이런 것 등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말합니다.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치매로 진단을 받은 때에만 현재는 처방되고 있으며 이게 미국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 예방약과 예방주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과 주사는 아직은 없고요. TV, 건강 프로그램과 홈쇼핑 등에서 홍보하는 치매 예방약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종류가 판매되니까 선택해서 복용할 수는 있는데 과다하게 복용하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매로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돈 관리를 자녀가 대신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을 드리곤 하는데 치매가 있는 부모님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대신 관리할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법원의 후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아야지 부모님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미리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하는 돌봄을 미리 계획하고 가족과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젠가 돌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작성하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가족들과 혹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남겨놓았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과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고 주변에서는 이를 지켜봐주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와 이웃이 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관심과 관계,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이 관계가 서로를 우리를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다가오지만 특히 이제 청력 문제, 그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는 75세 이상의 절반이 이제 난청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무려 3분의 2가 이제 난청 문제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치매로 우려하거나 네.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이제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이제 의료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감정적, 사회적 지지가 있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감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말씀대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벌써 2025년이 되면서 전체 인구의 이제 20%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이렇게 치매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가장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이제 얼마 전 이제 일본의 공익 광고 영상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비난하기보다 격려해주자라는 제목의 이제 관용 랩이라는 것이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정착을 해서 무엇인가를 못하거나 좀 어려워지는 분들이 지금보다 분명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노인 사회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젊은 어르신도 있지만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을 때 그런 분들이 누군가의 꼭 도움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비난하기보다 격려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말씀 들으니까 그 청력 문제만 하더라도 뭔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못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나이 들면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울증도 얘기하셨어요. 치매가 있어도 사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면은 정서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네. 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혼자 사시는 것과 이제 외로움과 그래서 사회적 고립감이 치매 위험성을 무려 50%나 증가시킨다는 그런 통계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외로움이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회 활동이 결국에 치매가 있더라도 가만히 집에서만 있고 가만히 가족들에게만 보살핌을 받는 그런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치매가 있어도 조금 이해해주고 그런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풍경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아직은 이제 꿈만 같을 수 있지만 일본처럼 혹은 다른 나라처럼 치매가 있더라도 일도 할 수 있고 경증에서는 일도 하고 또 사회 활동도 하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치매의 중증화도 지연시킬 수 있고 치매가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회 활동을 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언론에서 보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치매는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 초기 중기가 있는데 네. 이제 치매 중기 정도가 그렇고 그 전에는 이제 경증이고 또 경도인지 장애는 충분히 예방하거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인식 변환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치매 걸린데 일을 한다? 이게 아주 요원한 얘기지만 맞습니다. 우리도 치매를 안고 살아가는 사회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시니어분들이 나도 아직 괜찮다라는 감정을 회복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꼭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많이 이 어르신들께서도 좀 나이가 있거나 내가 지금까지 이제 사회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 그냥 사람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만 하거나 이제 돈 쓰기만 하는데 좀 무의미한 것 같고 TV만 보는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꼭 추천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자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꼭 매일매일 무엇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곳에 이제 자원봉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매주 내가 할 일이 생겨서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뭔가 걱정을 덜어가는 게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 당연히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등록하고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 대기업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계셨는데 이제 내가 왕년에 뭘 했는지 손자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맨날 놀아 이렇게 해서 한 75세 때 다시 이제 일자리 오신 분이 계신데 그 뭐 심판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배드민턴 심판하시면서 당신이 존재의 의의를 느끼고 또 원래 봉사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활력적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건강해지고 맞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정말 말씀처럼 그 왕년에 활발했던 분일수록 어떤 단절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가족들이 이제 치매 환자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제 성격 변화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맞습니다. 특히 돌보는 또 요새 독박 돌봄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정서적인 소진,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언을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치매 검사에 대한 전문가, 이제 전문 기관인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최우선인 거고, 그 다음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병에 대한 이제 돌봄의 전문가를 또 만나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 경증이신 경우에는 돌봄보다는 이분이 최대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장려해주고 그런 것들을 지역 치매 안심센터나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한 단계가 됐을 때는 이제 가족분들이 그런 돌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꼭 우리 가족은 뭐 예를 들어 내 배우자니까,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그냥 평생 모실 거야, 그런 생각은 당연히 좋은데 그 돌봄에 대해서 좀 더 잘 돌볼 수 있는 돌봄 전문가,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전문가들을 꼭 만나셔가지고 그런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지를 받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팀장님도 이제 사람 중심 케어라는 거에 굉장히 깊숙이 활동하고 계시고 네. 또 매주 이렇게 그런 돌봄이나 치매와 관련된 그 학습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 뭐 이렇게 미리 대비하는 것들도 웰다잉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아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족 간의 인식 이런 게 중요한데 그 가족 간의 감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팁 뭐가 있을까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나중에 어르신께서, 부모님께서 내가 어떤 돌봄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마지막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신 판단해주고 대신 하는 거에 대해서 친족 간에 좀 의견 대립도 있고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젠가 사람이라면 누구든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고 언젠간 돌아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지막 미래를 위해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그것들을 꼭 상속인들인 자녀분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꼭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현재 법으로 있지만 사전 장례의향서라든지 혹은 사전 요양지시서는 아직 법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트에다가 혹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적어 놓고 가족들과 만나고 했을 때 나는 나중에 이런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 나는 나중에 이런 돌봄을 받고 싶다를 좀 추상적이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놓고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웰다잉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언장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작성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자녀분들이나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께서 내 배우자가 이런 돌봄, 이런 마지막을 원했구나, 그러면은 이대로 따라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짐을, 마음의 짐을 어느 정도 좀 낮출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니어 TV 한 그 웰다잉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잘 나눠서 살아라 이렇게 모호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교황께서 선정을 하셨는데 거기도 보니까 뭐 구체적인 거, 그리고 고승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치매가 있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치매 당사자가 정말 괜찮다라고 느끼려면은 사회적인 또 감정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까 강의 때 얼핏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치매와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치매가 있어서 당연히 불편해지는 것은 맞지만 치매로 인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이 사람이 느려도 조금 뭔가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바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치매가 있어서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그런 시설에 가게 되더라도 그 시설이 나의 집처럼 내가 살던 곳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도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쉬워 보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치매를 안고 산다. 뭐 그런 말씀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 아까 청각 얘기도 했지만 75세 이상의 거의 4분의 3이 한국 사람이 그렇다면 난청이라면 네. 이런 누구나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애도 자연스럽게 겪는 거고 또 암이 그렇듯이 치매도 이렇게 안고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변하고 느려도 괜찮다. 네.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그런 것들 정말 뭐 쉬워 보이지만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정서 건강은 의료보다 관계에서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이나 동네 공동체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치매 환자, 특히 이제 가족 이렇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심지어 그런 내용들을 조례로 넣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가족이라는 거는 그리고 사회적 가족 도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친족 간의 예전에 이제 친족, 부모님, 형제, 자매만 이제 가족으로 보았다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변 이웃, 주변 사람들도 이제 하나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제 하나씩 도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런 사회적 가족으로 서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이웃을 이제 돌보고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나 혹은 이런 성인 혹은 고령자의 노노케어 사업 여러 가지 면에서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일자리 사업에서든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됐을 때 문화도 같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돌봄을 받는 상대방이 받는 서비스를 언젠가 그렇죠. 내 가족, 부모님, 내가 받는 서비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실천하는 그런 문화가 결국에는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다가올 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네, 아까 강연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배우자와 갈 때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같이 가자. 맞습니다. 이렇게 내 메시지로 하듯이 정말 이 치매 봉사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거 이렇게 맞습니다. 될 것 같네요. 또 홍 팀장님은 이제 한국 후견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네.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최근에 이제 치매머니 하면서 공공신탁을 시범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 동향 그리고 시사점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입법안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치매 머니 관련해 갖고 실제 이제 공공신탁 사업에 대해서 제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안이 이제 나온 상태였고 현재는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가 이제 시작은 돼서 시범 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는 과정,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이제 말씀하신 치매 머니, 이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이 유통되지 않고 오히려 사기꾼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또 손해를 보고 그런 거로서 사회적으로 위험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제 현장에서 있는데요. 현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 공공신탁, 고령자 공공신탁, 고령자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은 정말 있다라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의 이제 많은 분들이 소득이 적거나 이제 정부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소득도 있고 혹은 자산도 있으신 분들이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게 되거나 뭐 자녀들은 외국에 계시거나 혹은 자녀가 없으시거나 혹은 관계가 단절돼 갖고 아예 인연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전보다 좀 많아지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복지 서비스,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또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 부담금에 있어서 이분 당사자가 치매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도 개입이 어렵고, 또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제 귀신같이 그런 이제 돈을 노리는 분들이 또 많이 이제 붙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지자체에서 어떻게 도대체 개입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안건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고령자분들의 재산을 정부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입법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 노인은 누구나 다 혼자 이제 죽음을 맞이하실 거고, 그때 이제 돈은 그분들에게 쏠릴 거고,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치매는 대부분 걸리실 거고, 안고 살고, 그랬을 때 또 1인 가구가 워낙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정말 이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고, 공공에서 특히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미 후견 사업을 하시지만 이러한 재무적인 관리에 대한 것도 이렇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되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고령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또 돈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후견인 같은 이제 자산 관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의 역할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또 일자리 사업이든 혹은 공공의 사업으로 뭔가 또 정착될 수 있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매년 시니어 트렌드 기고를 하고 계신데, 네. 작년에 시니어 치매 트렌드 해가지고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혹시 내년도에 이렇게 주목하시는 트렌드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5년에도 저는 이제 경도인지장애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치매관리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치료제 개념에서도 개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게 좀 더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경도인지장애 분들 대상의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음으로는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게 내년 2026년 3월에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역에서 치매가 있거나 혹은 돌봄이 필요해도 내가 살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년 3월 드디어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됨에 따라서 각 지자체나 민간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재택의료라든지 방문 간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의 트렌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끝으로 시니어 TV 시청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치매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과 이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아무도 걸리고 싶지는 않지만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될 때는 우선 걱정만 하지 마시고 꼭 치매 검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치매 검사를 통해서 내가 치매 위험성이나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중증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활성화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매 친화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하고 또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함께 시니어 TV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노력에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매는 안고 사는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 타보시면 주변에 이제 당신의 부모님 또는 친척, 친구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들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치매는 두려워하거나 또는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덮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치매 안심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가시고요, 홍 팀장님 말씀처럼 검사도 받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계고, 또 치매는 우리가 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정서적인 건강,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인식하는 것,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